느끼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요새 첫눈 소식도 좀 들려오고 부쩍 날씨 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수능 시험이 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능 날만 다가오면 추워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해주는 그쵸.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사실 그게 하나의 추억이었는데 네. 요즘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깨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들깨에 물려 다치면 100만 원의 치료비를 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정부 버스업계가 한 달 물량의 요소수를 확보해 운행에 차질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실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내리도시 개발 사업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피해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배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양주에서는 개에 물린 여성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자 의정부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들깨 피해 시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가에 들깨떼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동 주민들을 떨게 했던 들깨떼. 엄청 큰 대형견이 이제 다른 이제 큼직한 개들하고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들깨들은 식당에서 키우던 관상용 조류 30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양쪽에 개가 애를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직접 보신 거예요? 다 죽였죠 뭐요. 난 늦게 나왔으니까. 다행히 이 당시 들깨들로 인해 다친 시민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는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1,000여 건,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 치료비는 2014년 1인당 148만 원에서 2018년 239만 원으로 61.4% 상승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들깨 피해 시민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시민은 유기견에 물려 다쳤을 경우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엔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기견 포획도 강화합니다. 시는 유기견이 들깨로 변하면서 점점 야생화되고 있다며 포획 전문 업체와 협력해 들깨 포획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호원동과 장암동 등지에는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지자체별로 요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관내 한 주유소가 요소수 1,200리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버스 업체 3곳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의정부 버스업계는 현재 한 달 분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파주시는 요소수 수입 업체에 대해 행정 지원에 나섰고 양주시와 포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관내 요소수 물량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실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박옥분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 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돌봄 교실 연장을 위해서는 돌봄 지도사들의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데
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5시 이후 초등 돌봄 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전체의 20%가량 되고 경비도 지원된다며 돌봄 교실 연장 운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1일 새벽 6시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한 2층 상가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안에 있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하자 지나가던 시민이 초기에 진화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양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주시 율정동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출하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리 도시개발 사업은 포천 내촌면 내리 일원 16만여 제곱미터의 논밭에 1,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여러 우려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 공론화시킨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훈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내리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계시는 건가요? 포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단 3주 만에 평가한 용역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점 등 연일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더하기 한 주를 출자해 설립한 SPC 특수목적법인하고 포천도시공사가 내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방식을 보면 포천도시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진된다는 게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민관의 공동 개발 방식 외에도요, 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60억 원의 자본금 증자 편성 당시에도 우려점들을 제시한 바 있지 않으십니까? 포천도시공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포천시에 자본금 260억 원 출자 동의안이 편성되었을 때 설명한 그 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 배경 및 목적, 그다음에 위치, 향후 추진 계획 등 아주 기본적인 서류 몇 장만 갖고 설명되었습니다. 포천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260억 원이라는 돈이 서류 단 몇 장으로 동의될 수 있는가? 아파트 개발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투자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의견, 문제점 등을 충분히 면밀히 분석을 해야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은 바로 우리 시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정말 빈틈없이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출자금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우려할 점들 해소를 위해서 포천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땅치 않은 결과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서 간 제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마도 내리도시 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거나 제출되게 되면 문제가 되거나 어떤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가 어렵거나 기초적인 자료만 제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거라서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요청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 경과가 별로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 전에 검토를 좀 하고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내리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천 시민과 저 역시 포천 도시공사가 내리 도시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 수용에 따른 개발지역 포천 시민들의 피해와 하천 대유처럼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까 우려를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가 우리 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 포천도시공사에서 계획 중인 도시개발 사업 방식 그리고 개발이익 시민환수제, 청렴이행각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등 제도를 재검토해서 대장동 개발 사례 같은 일이 포천시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1명 발생해 전날보다 46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33명, 동두천 20명, 포천 18명, 양주 13명, 연천 7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8%로 전날보다 0.6%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77개가 남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1%로 전날보다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또 임산부와 같은 이동 약자들은 장애인 화장실이나 수유실과 같은 편의시설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거동이 불편해서 시설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네, 경기도가 이런 이동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을 게시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가까운 편의시설을 검색합니다. 시설 상태를 앉은 자리에서 한눈에 보고 길 안내를 받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가보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플은 이렇게 검색해서 화장실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경기도가 지난 3일 확대 개발해 게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약자들은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경사로 등 주변 편의시설을 찾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길 안내가 이뤄지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성인식과 함께 시설 내부 사진도 제공됩니다.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를 검색하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올해 11월부터 스마트 앱으로 제작하여 도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 요원 40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선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교육, 문화, 복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최근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 또 교직원 성비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 학부모 등을 참고인으로 하는 심층적인 정책 점검도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산하 문화체육시설과 단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예산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명명백백히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드러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져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에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청년 예술인들은 굉장히 뿌듯해할 거예요. 의정부 컬링장이 3개월간의 시설 개선을 마치고 10일 재개장됐습니다. 의정부 컬링장은 총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중석 243석을 갖춘 국내 최대 컬링 전용 경기장인데요. 컬링 경기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은 시트당 10명 이내로 이용 가능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연천군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전곡리 유적지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는 60여 개의 농가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무장지대 인근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콩과 율무, 인삼, 꿀 등의 농특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이번 장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만 참여하도록 했으며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장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